도시는 늘 분주하고 우리의 삶은 바쁘게 흘러갑니다. 빛나는 아침과 깊어가는 저녁 속에서 분주한 일상은 지하철 승강장으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디론가 향하고 또 무언가를 쫓으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분주함 속에서도 어떤 문장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어떤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가장 큰 시집에 발을 들입니다. 오늘 그 시집의 한 페이지를 펼쳐봅니다. (2003년부터) 지하철 승강장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 수많은 광고 포스터들이 뒤덮고 있던 그 투명한 문에 처음으로 시가 등장한 것은 5년이 지난 2008년의 일입니다. 번잡한 일상의 상징과도 같은 지하철과 여유를 품은 시의 만남은 김재홍 백석대 석좌교수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36개역 572곳에서 시작한 이 작은 시도는 현재 1호선부터 9호선 그리고 분당선까지 299개역 4천여 면에 이르는 커다란 시집으로 확장됐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인천과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지하철 승강장으로 퍼져나갔고 더 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승강장에 쓰인 한 편의 시를 바라볼 때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기 사랑 60인가? 저거 시를 이제 안 하면서 지하철 타면서 항상 보는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찾아봤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다 써져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쓰셨는지 어디서 기관이 어딘지. 읽다 보면은 이거 좋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찍을 때도 있어요. 사진 찍고 이제 갤러리 뒤져보다가 아 맞아 이런 시 있었지 하고 찾아보고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승강장에 적힌 시 한 구절은 시민들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승강장 시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인천의 승강장 시 사업을 주관하는 인천 문인협회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 지하철에 공모해서 당선된 시를 부착해서 시민들이 오가면서 잠시 잠깐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고 좀 문학도 공유하고 시를 통해서 또 어떤 여유 같은 거, 마음의 평안함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가까이 시민들한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그 오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잠깐이지만 그 지하철에서 시를 읽음으로 해서 그 마음에 뭐 안정을 찾는다든가 뭐 이렇게 위로받고 25년도 올해도 또 이제 인천 지하철에 시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한 해는 100편을 선정하고요. 응모작 중에서. 그리고 또 한 해는 80편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이 지하철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색을 띠거나 아니면 또 막 우울한 시를 보면 마음이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밝고 희망적이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거를 우선으로 선정을 해요. 지하철 승강장의 시들은 유명 시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창작한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시를 지하철 시집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공모전을 통해 시민 창작 작품 200여 편을 선정합니다. 이 공모전은 나이와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2년 동안 지하철 승강장 곳곳에 게시되며 시민들은 자신의 시가 사람들과 만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시들은 단순히 승강장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울시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시집으로 제작되어 서울 도서관을 비롯한 26개의 국립도서관에 배치되고 인천의 시들은 시화로 만들어져 인천대공원 시화전에 전시됩니다. 시는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떠납니다. 한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 한 편의 시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순간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공모전에 선정된 시민 작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 노현덕이라고 하고요. 저는 직장인으로서 살고 있고 시를 좋아하고 지하철 시 공모전에 참여해서 교대역 등에 제 시가 걸려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의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시들이 이제 지하철 그 스크린도어에 걸려 있는 걸 보고 내 시도 저기 한번 걸리면 좋겠다라는 아주 사실은 가벼운 생각으로 근속연수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번 출품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저도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을 좀 바라보면서 그냥 일주일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것들이 거름이 돼서 제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꽃을 피울 거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지루함을 달래는 목적이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아주 작은 한편으로는 그 직장인들의 삶이 되게 팍팍하고 그런데 약간 응원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 이제 짧은 글들을 계속 적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적는 글들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이게 뭐 짜임새 있는지 이런 거를 증명받을 길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상한 글은 아니었구나 라는 검증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제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거를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는 단어를 찾아내고 문장을 만들어낼 때 엄청난 만족감이 있거든요. 저는 시가 저를 그렇게 오롯이 이해하고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할 때 더욱 특별해집니다. 지하철 승강장의 시는 단순한 문학을 넘어 현대사회의 일상과 감정을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들이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시가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려대학교에서 현대시를 연구하는 김종훈 교수를 만나 지하철 승강장 시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는 1인칭 장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고 내 둘레 세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하고 멀어진다라는 건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극단의 어떤 그 모험을 하는 그 기회하고도 좀 멀어지는 자기 그 일상의 굴레 안에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측면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네, 좋은 시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승강장에 걸려있는 그 시들이
모두 좋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떤 시들 보면은 나 이만큼 잘 써. 독자는 감동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먼저 감동하고. 제가 그 학부 시절에 지하철을 이용해 갖고 통학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환승역이 왕십리역이었어요. 왕십리역에는 그때는 이제 스크린 도어는 없었을 때였고요. 플랫폼 뒤쪽에 광고 하나, 시 하나. 박목월의 왕십리 같은 시가 특히 기억에 나요. 저는 그때 아마 20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기 멀리 있는데 난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때였겠죠. 근데 60인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또 나의 먼 그 미래를 헤아리게 되고 승강장에서 그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이 시가 되뇌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에 남고요.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의 기억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떠올려 보고 그리고 또 타인의 처지도 한번 곱씹어 보고 이런 시들이 참 좋은 시 아닐까 싶어요. 선정 주체가 어쨌든 고정되어 있으면은 이권이 좀 개입할 여지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순환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거기에 걸려 있는 시들이 좋은 시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시를 쓰는 시인들이 많아야 될 것이고요. 뭐랄까 등단 시인이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비등단 시인의 시이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만큼 언어에 정성을 들였는가 그 결과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인들에 대한 어떤 처우 내지는 어떤 사회적 시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어떤 지원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원래 없으면 빈자리를 상품 광고와 싸우고 있구나. 그리고 그 광고하고 싸우면서 지금 잘 버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상품화하고 있는 현대사회, 뭐 자본주의 사회의 그 시하고 지금 겨루는 장소이다. 여기에서 스스로 물러날 필요는 없다.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나 자신과 나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시는 이제 지하철 승강장을 통해 우리가 다른 모습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이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려 보게 합니다. 이러한 시의 역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에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시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하길 기대합니다. 그 잠깐 동안 서서 이렇게 시를 읽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심히 있는 것보다는 어떤 시를 접하면서 문화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도 시를 쓰는구나 아니면 이런 사연들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게 참 좋다고 생각해서 지하철 시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 지하철이라는 공간도 그렇고 애초에 대중교통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떤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시라는 게 원래 읽다 보면 좀 쓰고 싶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감동과 울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실된 마음과 어떤 느낌 이런 것들만 있다면 은하기 먼 건 아니다. 참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생산한다라는 거잖아요. 시민들 내지는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소비 주체예요. 소비 체험은 많은데 생산 체험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을 되게 걸음으로써 생산과 유통을 한다라는 체험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언어로서 자신이 느낌은 있으나 아직 표현되지 못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 이게 생산이 아니면 뭡니까? 시를 써본다라는 거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어떤 느낌들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자기 존중하고도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을 위해서라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지하철 승강장에서 만나는 한 편의 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게 합니다. 그것은 나의 이웃이 보내는 안부 인사이자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소박한 위로이며 우리를 연결하는 조용한 대화입니다. 이 작은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시집을 이루었기에 그 울림은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시와 마주하게 될까요?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세상에서 가장 큰 시집역입니다. 이곳에서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잠깐의 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 서예진. 당신이 꿈을 향해 달려갈 때 눈앞에서 문이 닫혀버리고 당신이 겪어온 하루의 끝이 잘못 내린 정거장 같을 때 마음의 짐은 여기 아무데나 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집까지 들고 가기 무거운 건 깜빡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